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분 메모의 힘입니다. 이 책은 2025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빌리버트, 저자는 아카바 유지, 옮기니는 이영희님입니다. 이 책은 일의 감각을 깨워 압도적 성과를 이루는 결정적 기술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아마존 재팬 분야 1위 베스트셀러, 44만 부 판매 일본 메모 습관책 1위인 책이에요. 하루 1분 1페이지 메모면 충분하다. 일상생활 업무 학업에서 성과를 이루는 메모의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메모 쓰기를 통해 모호한 머릿속 생각과 복잡한 마음속을 단번에 정리해 인생을 낭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와 자동화 시대에 왜 다시 메모 쓰기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메모를 써본다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 생각이 깊어지고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메모 쓰기를 통해 인생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강조하며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메모 쓰기 기술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저자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한 방식으로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와 한국 LG그룹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얕은 요령이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 다양한 메모 활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상을 끝내고 그냥 지나치던 순간들을 한두 줄로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업무에 지쳐서 루틴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장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분들께 일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과 삶의 낭비를 줄이는 가장 최고의 습관을 주는 인생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일의 감각을 깨워 압도적 성과를 이루는 결정적 기술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잡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당신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핵심 비법 10가지. 창조적 사고로 혁신을 이루고 싶다면 개인과 기업이 꼭 읽어야 할 책. 일본 서점가를 휩쓴 메모책 1위. 성공하고 싶다면 머릿속부터 정리하라. 가장 유연하고도 강력한 메모쓰기 사고법. 메모쓰기는 굳은 머릿속 생각을 풀어주는 데 적합한 유연 체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적음으로써 머리가 점점 더 잘 돌아가고 마음도 정리된다. 고집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일도 사라진다. 메모쓰기로 누구나 이러한 경지에 상당히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빨라진다. 본문 중에서 머릿말. 나는 컨설팅 전문 회사인 맥킨지에서 14년간 경영계획 업무에 종사했고 2000년부터는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해서 경영지원에 매진해왔다. 경영개혁이란 기업이 직면한 경영 과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수익 개선, 조직 개혁, 신규 사업 설립, 인재 육성 등을 진척시키는 일이다. 사장, 사업부장, 부장, 과장 같은 지도층과 협력해서 의식 및 행동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직원의 전투력이 회사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재가 매사를 더욱 깊게 사고하고 해결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교에서 벤처 관련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상담한다. 그리고 사업계획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자주 가졌다. 다행히 그런 업무적 몰두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학력이 높든 학력이 낮든 국적이 어디든 상관없다.
누구에게나 놀라울 만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 방법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잇따라 메모로 써나가는 것뿐이다. 단 노트나 컴퓨터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A4 용지에 한 건당 한 페이지 분량으로 쓴다. 매일 10페이지씩 쓰고 파일에 넣어 재빨리 정리해둔다. 이것만으로도 맥킨지의 프로그램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력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다. 1장과 2장에서는 잠들어 있는 생각을 깨우고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과 메모 한 장의 가치를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머릿속과 마음속을 정리하는 메모 쓰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활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메모 정리 방법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시라도 빨리 메모 쓰기를 시작해서 빠르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실천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길 바란다. 2. 메모 한 페이지의 가치. 인재들의 성공 비결. 경영자, 리더 인재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단 1분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이다. 놀라울 속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확하고 재빠르게 행동으로 옮긴다. 상당한 분량의 계획서를 놀라운 속도로 완성시키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점점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시킨다. 다만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극히 일부다. 대부분 사람은 하염없이 시간을 들인다. 게다가 서두르든 서두르지 않든 기대만큼 생각이 깊어지지도 않는다. 시간을 2배로 들인 만큼 2배로 좋은 내용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일단 그런 일은 없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훈련의 결역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재빨리 생각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깊이 파고들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완성해낼 수 있는가?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협력해야 단숨에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등 이러한 훈련이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입사원은 서류 작성법이나 예의 범절에 관해서는 배울 기회가 많다. 그러나 순식간에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문제점을 정리하는 방법,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 등 생각을 언어화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거의 트레이닝을 받지 못했다. 맥킨지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원래부터 감각이 뛰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유능한 선배에게 전수 형태로 기술을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자질을 발휘하고 발전시켰다. 또 다른 이유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의 결여 때문이다.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은 어느 회사나 매진한다. 하지만 기획안, 보고서 작성, 메일 교환 같은 사무 분야에서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낯설 뿐더러 체계적인 노력도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일처리가 너무 늦으면 왜 이렇게 늦어 빨리 해라고 질타하겠지만 사람과 내용에 따라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암묵적인 이해가 깔려있다. 제조 원가와 경비는 소수점 단위도 절감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빨리 생각하느냐, 얼마나 빨리 결단을 내리느냐,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을 들이면 혹은 계속 기다리면 번뜩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하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뚝 떨어질 거라는 대책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신의 계시와 같은 우연은 있을 수 있지만 신의 계시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 한계에 다다라 벽에 부딪혔을 때 불현듯이 찾아오는 운명 같은 것이다. 진정으로 노력한 사람에게만 찾아드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며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한 시간만큼 성과가 나오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생각한 시간에 따른 성과물이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 빠른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늦은 사람은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늦다. 한편 경영자에 속하는 많은 사람, 특히 뛰어난 사람일수록 미리 예측하고 빠르게 결정한다. 물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일이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는 절차상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심적으로 일찌감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고민하더라도 A안, B안,
시안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뛰어난 경영자, 뛰어난 리더는 어떻게 핵심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까? 그 이유는 평소에 그 문제에 관해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 수집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늘 감도 높은 안테나가 강력하게 서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도 풍부하게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역시 늘 염두에 둔다. 어디를 공략하면 어떻게 된다는 판단이나 경쟁의 판도 등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이처럼 늘 임전태세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는다.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다. 달리 표현한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나 이건 이럴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혹은 즉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검증에서 잘못됐으면 곧바로 새로운 가설을 다시 세운다.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운세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들어보자. 휴대폰 보유율이 높은 도시 지역의 20대 후반 여성 이용자가 운세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대는 귀가 위에 한숨 돌리는 밤 9시 이후가 아닐까. 그러니 활성화율을 높이려면 그 시간대를 노린 시간 한정 운세 콘텐츠 프로모션 기획을 투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가설을 세운 후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검증에 들어간다. 1. 도시 지역의 20대 후반 여성 이용자의 휴대폰 보유율이 정말로 높은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한다. 그 분야 전문가에게 바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20대 후반 여성 이용자에게 인터뷰를 청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이 과정에서 타겟 유저의 의식,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을 이해하고 현장 감각을 익힌다. 2. 애당초 타깃을 20대 후반 도시지역 거주 여성으로 해도 좋은지, 이용률이 정말로 높은지 자료조사나 전문가의 의견으로 확인한다. 3. 타깃 유저가 운세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정말로 밤 9시 이후인지 이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타깃 유저가 몇 시쯤 휴대폰을 이용하는지 유저의 의견을 덧붙여서 인터넷상의 시장조사 결과를 검색한다. 4. 타깃 유저가 어떤 프로모션에 쉽게 반응하는지 다른 애플리케이션 디렉터에게 확인하거나 자사 서비스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5. 이런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자주 나오므로 그럴 때는 곧바로 가설을 수정한다. 경영자나 리더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했지만 계약직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중에도 유능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다. 인간은 본래 모두 머리가 좋기 때문이다. 1분이면 충분하다. 빠른 사고력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언급해온 메모 쓰기다. 메모 쓰기는 본래 맥킨지에 입사했을 때 인터뷰 방식, 분석 방법, 팀 매니지먼트 등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선배에게 많이 들었는데 이것들을 빠짐없이 적어두자 받아 적으면서 완전히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몇천 페이지를 쓰고 많은 사람에게 실험시켜보는 과정에서 메모를 쓰면 편향된 자의식을 걷어내고 매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분이라는 시간 제약 속에서 망설이지 않고 재빨리 상당한 분량을 써내는 것이 열쇠였던 것 같다. 메모 쓰기는 굳은 머릿속 생각을 풀어주는데 적합한 유연체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적음으로써 머리가 점점 더 잘 돌아가고 마음도 정리된다. 고집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일도 사라진다. 메모 쓰기로 누구나 이러한 경지에 상당히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빨라진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A4 용지를 가로로 놓고 한 건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쓴다. 한 페이지의 본문 내용은 4에서 6줄. 각 줄의 글자 수는 20에서 30자가 적당하다. 한 페이지를 1분 이내에 매일 10페이지씩 쓴다. 따라서 매일 10분만 메모를 쓰는 것이다. 그럼 메모 일처럼
완성된다. 메모 1. 나라면 어떤 지도를 받고 싶은가? 내 과제를 명확히 일러주면 좋겠다. 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도를 받고 싶다. 뭐가 좋아졌는지 명확하게 피드백해주면 좋겠다. 좋고 나쁜 점을 확실하게 전달받고 싶다. 의욕을 갖게 해주면 좋겠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피드백을 받고 싶다. 내용이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쉽고 단순해야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다. 메모 1은 유통 관련 대기업에서 부하 직원을 1000명가량 둔 지역본부 영업 책임자가 쓴 내용이다. 그는 처음에 나라면 어떤 지도를 받고 싶은가라는 제목을 떠올리고 6줄을 썼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부하 직원과 대화하다 보면 금세 고함을 치게 된다고 한다. 고함을 치면 부하 직원이 위축되고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고함치게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것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가 쓴 메모다. 이 내용에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왜 금세 부하 직원에게 고함을 치는지, 왜 스스로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나라면 어떤 지도를 받고 싶은가라는 이 메모를 시작으로 10여 장을 더 써나가면서 고함을 치는 게 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버렸다. 고함을 치면 부하 직원이 위축되고 나 역시 기분이 매우 상해서 결국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았고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밖에도 그가 이때 같이 쓴 메모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떤 지도를 받고 싶은가? 누가 나에게 고함을 치면 내 기분은 어떤가? 고함을 들은 상대의 기분은? 나는 어떨 때 고함을 치고 싶어지는가? 마구 고함을 치고 나면 무엇을 느끼는가? 감정적 폭발이란 무엇인가? 누구에게 고함을 칠 때가 많은가? 누구에게 고함을 칠 수 없는가? 각각의 제목에 깊이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러한 적극법으로 메모를 쓰기 시작한 그는 10분 정도 만에 오랜 세월 제어하기 힘들었던 버릇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상담할 수도 없었던,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던 자신의 행동 이유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개선을 향한 첫걸음을 드디어 내딛게 된 것이다. 메모 쓰기는 1페이지를 1분 이내에 매일 10페이지씩 쓰는 것이다. 시간은 고작 해야 10분이다.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생각이나 감정 정리에 직효성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영업 책임자처럼 행동상의 과제를 해결하고 변화될 수 있다. 메모 쓰기를 3주에서 6개월 동안 계속하면 머릿속에 잇따라 단어가 떠오르게 된다. 메모로 쓰기도 전에 단어가 먼저 샘솟아 오른다. 한 달 전에는 모호했던 것이 명확한 단어로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속속 꼬리를 문다. 빠른 두뇌 회전을 손이 따라가지 못해서 조바심을 느끼면서 아웃풋으로 계속 발산하게 된다. 몇 개월을 더 해나가며 잡념은 사라지고 머릿속이 정리되어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해진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성별, 연령, 경영과는 상관없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기록한다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작은 메모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